노동법 이슈? 아이씨. 네. 안녕하세요. 김은혜 노무사. 사전노무사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네. 남녀고용평등법 관련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민생 관련 법안 150개를 네,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했는데요. 정말 많이 처리를 했죠. 네, 그 중에서 이제 일가정 양립, 이제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크게 굵직굵직하게 변한 부분들이 있어요. 총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확대되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 부분이 변경되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족돌봄 휴직제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약간 변경이 되고 또 새로운 제도가 추가되었다는 거,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기존에 있었는데 이제 내 배우자, 나의 와이프가 아기를 낳았을 때 쓸 수 있는 휴가인데요. 네. 원래는 기존에는 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4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간이 원래 5일이었는데 5일 동안 3일은 유급, 네. 이틀은 무급이었거든요. 근데 바뀐 게 10일 동안 쓸 수 있게. 최대고. 네. 최대 10일 쓸 수 있는데 이게 다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오, 좋아졌어요. 좋죠. 네. 네, 10일 동안 유급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래는 분할 사용이 불가능했었는데 이제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를 했어야 됐거든요. 30일이 지나면 사실 네. 쓸 수가 없었는데 네. 이 기간이 90일로 이제 확대가 됐고요. 네. 벌칙 조항이 사실 없었어요. 신청한 것을 이유로 이제 불리한 처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네, 된다는 그럴 점. 수 있죠. 네, 그래서 벌칙이 신설이 됐습니다. 네. 배우자 출산휴가는 이렇게 좀 크게 4가지 변화가 있었고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육아휴직을 약간 대체하는 느낌으로 있었던 제도였어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 이제 하루에 소정근로시간 조금 줄여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였는데, 최소 15시간 이상, 최대 30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그 범위가 적다라는 말이 있어서 이제는 최대 35시간 이내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기존에는 육아휴직의 대체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총 둘을 합해서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는 이제 별개의 제도로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고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1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럼 최대 2년을 쓸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만약에 육아휴직을 1년을 다 쓰지 못하고 뭐 6개월만 사용한다거나 7개월만 사용했을 경우에 그 남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또 육아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어서 어쨌든 합해서 2년을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굉장히 범위가 넓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엄청 범위가 넓어졌고, 네. 또 추가적으로 분할 횟수도 원래 기존에는 한 번밖에 분할해서 사용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한 번밖에 허용이 안 됐는데 이제는 이제 이 분할 횟수에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분할할 수 있지만 대신에 3개월 이상,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나누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가족돌봄 휴직 제도에 대해서도 많은 변경점이 있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가족돌봄 관련해서 이제 뭐 제도가 신설되고 변화되고 이런 게 있는데, 크게 가족돌봄 자체는 이제 내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사고나 질병이나 노령의 이유로 이제 쓰는 제도인데, 가족돌봄 휴직 같은 경우는 기존에 대상이 나의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까지만 가능했어요. 이렇게 4가지 경우만 가능했는데 대상이 확대가 됐습니다. 네. 두 분이 추가가 됐는데 두 분이 두 분이요? 두 분이 아니고 두 부류가. 두 부류가 네. 추가가 됐습니다. 조부모님과 이제 손자녀까지 확대가 됐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범위가 확대되는 대신에 이 조부모 같은 경우에 조부모의 직계 귀속이 있는 경우랑 네. 손자녀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돌볼 대상들이 있는 네, 거니까. 보호자가 있는 거니까요. 나를 제외하고 나서. 그래서 대상은 이렇게 확대가 됐고, 그리고 이것도 이 제도도 사실 분할 사용이 불가능했어요. 네. 근데 이제 분할 사용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회에, 근데 이것도 똑같이 1회에 3개월 이상을 쓸 수 있게 네. 써야 되게 이렇게 네.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바뀌었고, 가족돌봄 쪽에서 아예 제도 자체가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이제 가족돌봄 휴가라는 제도가 이제 새롭게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가족돌봄 휴직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이
기간이 사유가 있었을 때 잠깐 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가족 돌봄 휴가라는 제도가 생김으로써 이제 가족 돌봄이 필요한 사유가 있었을 때 뭐 하루 이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짤막짤막하게 근로자분들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고, 이거는 1년에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대신에 10일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가족 돌봄 휴직 기간에서 이제 차감이 된다는 점을 네,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추가됐죠? 맞아요. 가족 돌봄 관련해가지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는데, 네. 약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랑 구조가 조금 비슷한데,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돌봄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쓰는 거거든요. 근데 사유가 딱 4가지가 있어요. 이제 가족 돌봄, 애초에 말씀드렸던 가족 돌봄의 사유가 있고, 또 나를 돌볼 수가 있어요. 맞아. 내가 다칠 수도 내가 힘들 있죠. 수도 있잖아. 나도 너무 힘들어. 맞아. 그죠? 나를 돌볼 수가 너무 있단 필요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제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 준비를 하는 경우에도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하게 이제 근로자가 학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네.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게 제도가 공부할 수 있도록. 네.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범위에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고, 이제 최대 1년까지 이 네. 기간에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이제 근로자의 학업 사유를 제외하고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도 쓸 수 있다고. 연장해서. 네. 네. 노무사 준비도 할 수 있죠. 이 정도는.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잖아요. 네. 이 법이 법을 이렇게 못 지키면 네.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벌칙 조항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변경점이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배우자 출산 휴가, 그리고 이제 가족 돌봄 휴가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유를 거부하거나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가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더 유념하셔야 될 부분은, 오늘 말씀드렸던 뭐 배우자 출산 휴가라든지 뭐 가족 돌봄 뭐 휴직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허용은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부여는 했어. 근데 이걸 이유로 근로 조건이 저하되거나 아니면 뭔가 불리한 처우를 했어. 그렇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꽤 큰 벌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념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허용을 해줘야죠. 그죠? 네, 허용을 해주고 허용을 해준 대신? 대신에 이제 불리한 처우도 하면 안 된다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처우는 어쨌든 이것을 사유로 했을 경우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 또 유념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언제 시행이 되냐 이걸 네. 또 한번 또 짚어줘야 가려워요? 되지. 아니, 짚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배우자 출산휴가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제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당장 시행이 되고요. 네. 근데 가족 돌봄은 조금 다른데, 네. 가족 돌봄 휴직이랑 휴가 같은 경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대신 돌봄으로 인해서 이제 근로시간 단축하는 제도는 네.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이 돼요. 맞습니다. 이제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천천히 시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기에 여기. 띄어져 있듯이 여기 어디 네,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이게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면서 네. 지금 현재는 동일 영유아에 대해서 배우자가 쓰고 있으면 다른 한 사람은 못 쓰게 돼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둘 다 쓸 수 있게끔 이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바꾸라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네. 조만간 바뀌겠죠. 네, 이제 아이가 있으면은 부부가 사실 이제 함께 또 쉬는 시간도 필요하잖아요. 뭐 누구 한 명만 쉬지 말고. 엄마 아빠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네, 맞습니다. 함께 이제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릴 수 있도록 정말 이번에 근로자들의 가정생활, 이제 육아 이를 위한 이런 제도들이 참 확대가 되고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애를 많이 낳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결혼해야 되는데요, 그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네, 여기까지이고요. 오늘은 이제 육아휴직과 뭐 배우자 출산휴가, 일가정 연립에 관련된 부분 제도 변경된 부분을 조금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음번에 또다시 개정법령 또는 이제 노동법 이슈가 생기면은 더 알찬 내용으로 네, 준비해서 열심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 안녕.